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31회차에 들어온 K리그, J리그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승무패 31회차는 27억 7천만원 1등 금액이 총 3번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풋볼살롱은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일본 J리그와 한국 K리그 프리뷰를 심층적으로 진행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는 살로만 뉴스 때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각 팀들의 전술 분석과 결장자 정보를 종합을 해서 최종픽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풋볼살롱은 A매치 기간에도 프로토에서 연이어서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렸던 8폴짜리 48.2배당 고배당 적중픽이 나오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 밖에도 25.3배, 11.4배, 10.4배, 8.9배 같이 무승부가 나올 만한 경기들을 따로 조합을 해서 2폴더, 3폴더 무자비 조합픽을 공유를 드렸고 다수가 적중이 되면서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배당 조합픽뿐만 아니라 3배에서 5배 정도가 되는 주력 정배 조합을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고배당 적중픽이 나오면서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39.8배부터 22.10배 15.7배, 9.5배 같이 굉장히 고배당 고상금 공유픽이 적중이 되면서 풋볼살롱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조합픽까지 빠짐없이 확인을 하시면서 프로토에서 적중률을 높이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 프로토뿐만 아니라 승무패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승무패 공통 최종픽을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을 따로 올려드리고 있고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승무패 추가 조합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이 새롭게 조합을 하는 승무패 추가 조합픽까지 따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31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가시마와 교토상가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가시마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픽들을 조합을 해서 나만의 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5경기 1승 2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후쿠오카와의 컵대회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원정 다득점에 밀려서
8강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J리그 3경기에서 2무 1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가시마인데 올 시즌 그래도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토상가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이 2011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가시마 경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시마의 공격 에이스이자 주장을 맡고 있는 스즈키 유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징계 결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격 쪽에서 가시마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가시마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우에다 아야세라는 공격수도 일본 A대표팀에 차출이 된 이후에 발목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즈키 유마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에다 아야세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가시마 특유의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아라키 류타로까지 부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격 3인방이 모두 빠질 수 있는 가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 최다 득점 패턴을 보시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가시마이고 실점 상황에서는 세트피스로 6골을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공격수 에베라우드 선수가 후쿠오카와의 컵대회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J리그 최다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가시마인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리그 27골 중에서 16골을 합작한 스즈키 유마와 우에다 아야세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이변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도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승리를 거둔 경기가 홈에서 가와사키를 꺾었던 경기입니다. 당시에 승무패에서 이변 결과를 연출을 했었던 교토상가이기 때문에 도깨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홈과 원정에서 비교적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도 교토상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고야와 컵대회 2연전을 치렀는데 2패를 당하면서 8강에서 탈락을 한 교토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중앙수비수 히사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있는 교토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토상가의 최전방 공격은 피터 우타카라는 이 베테랑 외국인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가시마의 우에다 아야세 다음으로 J리그에서 많은 골인 8골을 넣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우타카 선수가 최근에 7경기 무득점으로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교토에게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토상가 역시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세트피스로도 4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가시마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를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가시마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최근에 가시마의 경기력과 전력 누수를 고려하면 이변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시마가 J리그 3경기 2무 1패 승리가 없는 흐름이고 후쿠오카와의 컵대회 2연전에서도 1승 1패 이후에 원정 다득점에 밀려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가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팀의 핵심 공격 자원이자 주장을 맡고 있는 스즈키 유마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가시마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우에다 아야세 같은 경우에도 대표팀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에다 아야세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가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마에 우에다 아야세가 있다면 교토상가에는 피터 우타카라는 공격수가 8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피터 우타카가 최근에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교토상가 역시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치는 무승부가 한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토상가가 최근에 5경기 1승 4패 경기력이 좋지 못한데 그 1승이 다름 아닌 가와사키를 승무패 28회차에서 꺾었던 이변 결과를 연출을 했었기 때문에 도깨비 면모가 있습니다. 교토상가의 공격 패턴 중에서 크로스 다음으로 세트피스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가시마가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에서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토상가가 세트피스 한 방을 살릴 수 있다면 이 덜미를 잡을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가시마의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는 이 교토 역시 주전 수비수 히사시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고, 가시마에는 용병 자원 에베라우도와 아르투루 카이키라는 용병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즈키 유마와 우에다 아야세가 만약에 둘 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홈에서 충분히 한 골 이상은 넣어줄 수 있는 결정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마의 주요 공격 패턴인 쇼패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교토 상가가 적지 않은 실점을 하고 있는 점도 그래도 가시마 쪽으로 좀 더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치 이변으로는 무승부가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쇼난과 도쿄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3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이 3연패가 모두 세레소 오사카에게 당한 패배입니다. 컵대회에서 두 번 세레소에게 패배를 당했고 리그 경기에서도 세레소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세레소에게만 3연패를 당한 쇼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컵대회에서 세레소에게 무려 1대4로 대패를 당한 쇼난이고 올 시즌 J리그 기준으로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홈에서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도쿄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4패로 열세인데 올 시즌 컵 대회에서 이미 두 차례 맞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2대1 승리를 거뒀던 쇼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홈에서 충분히 승리까지 노릴 수 있는 저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인 야마모토 슈토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오른쪽 윙백 하타 다이가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레소에게만 3연패를 당했던 쇼난이고 이 쇼난이 세레소에게 3연패를 당하기 전에는 이와타, 빗셀고베, 가와사키를 상대로 3연승을 거뒀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3연패라고 할지라도 경기력 자체는 시즌 초반보다는 확실히 올라와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많은 팀은 아니지만 측면 크로스 공격 위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비 상황에서도 크로스 실점이 많기 때문에 측면이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전방 공격 자원인 마치노 슈토 선수가 올 시즌 6골이나 넣어주면서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쇼난 역시 홈에서는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16경기에서 실점이 23골이나 되기 때문에 수비가 기본적으로 불안한 것이 쇼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가시마와의 홈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4승 3무 1패, 원정에서 3승 1무 4패로 확실히 원정에서는 실점이 늘어나면서 패배까지 늘어나는 도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미드필더 마츠키 쿠류 선수가 21세 이하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공격수 레안드로 선수 역시 100%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격 상황에서 또다시 브라질 용병 듀오인 디에고 올리베이라와 이 아다일톤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풀백인 오가와 류야 선수가 최근에 포르투갈 리그로 임대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오가와 류야 선수가 시미즈전에서 3대0 승리를 거뒀을 때 2골이나 넣었었던 핵심 풀백이라는 점에서 도쿄 같은 경우에도 측면 공격이 주요 루트인데 측면 공격이 약화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주어진 배당에 비해서 구매율이 너무 도쿄 쪽으로 몰린 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쇼난이 최근 3연패에 수렁에 빠져 있지만 그 3연패 모두 셀에서 오사카에게 당한 패배이고 그중 두 경기는 J리그가 아니라 컵대회 경기였기 때문에 쇼난이 경기력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셀에서에게 3연패를 당하기 전에는 가와사키까지 꺾었을 정도로 3연승의 상승세를 달렸던 쇼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쇼난이 세레소에게 쥐약이었던 것이 이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요코마리 다음으로 측면 공격이 좋은 팀입니다. 따라서 상성적으로 쇼난이 세레소에게 밀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적 느낌이 났었던 매치업이고 쇼난의 주요 공격 루트 역시 측면 크로스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쿄가 올 시즌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패턴이 다름 아닌 크로스 패턴이라는 점에서 쇼난이 측면에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의외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패배와 실점이 늘어나는 도쿄이기 때문에 이 최소 실점 공동 3위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도쿄 역시 올 시즌 당한 14실점 중에서 무려 10실점이 원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쇼난에게도 충분히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쇼난의 최전방 공격수 마치노 슈토 선수가 올 시즌 6골이나 넣어주면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쇼난이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근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컵대회 홈 경기에서 도쿄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던 쇼난이고 쇼난의 최대 실점 패턴이 크로스와 세트피스 패턴인데 도쿄가 주로 크로스와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고 있고 브라질 용병 아다일톤과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의 골 결정력과 이 직전 가시마전에서 깜짝 2골을 넣었던 와타나베 선수까지 있는 도쿄가 화력적으로 전혀 밀릴 것이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쇼난이 직전 세레소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세트피스로 많은 실점을 했는데 이 세레소가 세트피스가 강한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레소에게 세트피스로 많은 실점을 했다는 것은 도쿄의 세트피스에도 충분히 실점을 할 수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양팀 맞대결 10경기 기준으로 무승부가 딱 한 번밖에 없었고 양팀 모두 올 시즌 J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적은 팀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시미즈와 후쿠오카의 경기인데 시미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미즈가 최근에 5경기 2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가시와 원정에서도 1대3으로 완패를 당한 시미즈인데 올 시즌 홈 경기에서 0승 4무 4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J리그 홈 성적 꼴찌를 달리고 있는 시미즈인데 그래도 후쿠오카와의 상대 전적은 4승 2무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와 마찬가지로 7무를 캐고 있어서 무자비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무승부가 많은 두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까지 투폴로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전 측면 수비수인 하라테르키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 주전 중앙 수비수 발도 선수와 공격수 스즈키 유이토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용병 공격자원인 까를리뇨스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 스즈키 유이토라는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을 상대로 2골을 넣었었던 공격수입니다. 이 스즈키 유이토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 차출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스즈키 유이토까지 체력 문제로 결장이 된다면 이 시미즈가 후쿠오카의 짠물 수비를 뚫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격수 오세훈 선수 역시 시미즈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주로 백업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미즈가 성적이 좋지 못해서 브라질 출신의 제 히카르도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기 때문에 감독 교체발을 받을 수 있는 시미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J리그 5경기 1무 4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용병 공격수 티아고 산타나 선수 역시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즈키 유이토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에서 실점이 3번째로 많은 시미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것이 시미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점 역시 크로스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이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시마와의 컵대회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은 후쿠오카인데 다만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승 6무 1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지만 원정에서는 2승 1무 4패로 의외로 무승부가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짠물 수비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가 의외로 원정에서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 나라 타츠키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후쿠오카 특유의 짠물 수비가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공격 쪽에서 J리그2, 2부 리그 득점왕 출신인 루키안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 2골밖에 넣어주지 못하고 있어서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야마기시 유야 선수가 J리그에서 3골을 넣어주고 있고 직전 가시마와의 컵대회 2연전에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야마기시 유야 선수가 공격 쪽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루키안과 더불어서 델가도, 크룩스 같은 용병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은 의외로 후쿠오카가 좀 더 많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짠물 수비력이 1위이지만 득점력은 꼴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득점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을 추구하는 후쿠오카이지만 공격 패턴을 보시면 의외로 쇼패스 패턴으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무승부 구미가 가장 당기는 경기이고 실제로 무승부가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지만 이런 경기가 의외로 무승부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후쿠오카가 올 시즌 7무를 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무 중에서 6무가 홈에서 나온 거고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딱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후쿠오카의 승리를 과감하게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미즈의 공격수 스즈키 유이토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스즈키 유이토가 나오지 못한다면 후쿠오카 쪽으로 좀 더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근 용병 공격수 티아고 산타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시미즈인데다가 용병 까를리뇨스까지 결장이 된다면 스즈키 유이토가 출전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후쿠오카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시미즈의 공격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후쿠오카가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고 이 공격에서 야마기치 유야 선수가 가시마와의 리그컵 2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용병 자원들과 더불어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가 의외로 쇼패스 플레이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미즈가 실점 패턴에서 두 번째로 쇼패스 패턴으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가 충분히 패스 플레이를 살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J리그 홈 성적 꼴찌인 시미즈가 홈에서 이 고자 경기력이 나올 만한 매치라고 보여지고 다만 무승부까지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상대 전적 면에서 시미즈가 후쿠오카에게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데다가 최근에 감독이 교체된 시미즈이기 때문에 감독 교체바를 받는다면 이 스즈키 유이토가 깜짝 출전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미즈도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시미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이와타와 사간도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1승 1무 3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한 수 아래인 마스모토와의 컵대회 홈경기에서 5대2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근소하게 성적이 나아지는 것이 이와타인데 이 사간도스와의 상대 전적은 2019년 맞대결이 마지막인데 그래도 3승 2무 1패로 근소한 우위가 있습니다. 백업 공격수 저메인 료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주요 자원의 이탈은 없는 것이 이와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오른쪽 윙백 스즈키 유토 선수가 무려 5골 4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즈키 유토가 이끄는 오른쪽 측면 공격이 주요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업 용병 공격수 곤잘레스 선수가 3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최근에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J리그 3경기 1무 2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 이와타이기 때문에 사간도스 특유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리그 16경기에서 실점이 25골이나 되기 때문에 J리그에서 삿포로 다음으로 실점이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세트피스와 쇼패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이와타이고, 실점 패턴을 보시면 크로스 패턴으로 무려 11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오이타와의 컵대회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특유의 무자비 면모와 더불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경기 2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홈에서 3승 4무, 원정에서 2승 5무 2패로 올 시즌 J리그에서 우라와와 함께 9무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이 무간도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원정에서 수비력이 하락이 되는데 사간도스가 기본적으로 실점 자체가 많은 팀이 아닙니다. 이 최소 실점 4위 16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 16실점 중에서 무려 13실점이 원정에서 나온 실점이기 때문에 의외로 사간도스가 원정에서 수비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리그에서는 2연승이 없었던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 무승부 정도로 부러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지고, 2선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혼다 후치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조금의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간도스가 세트피스가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수비수 타시로 마사야 선수가 3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황석호 선수 역시 이 세트피스 한 방에 있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가 강점인 사간도스인데 올 시즌에도 세트피스로만 9골을 넣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타가 수비 상황에서 실점이 많은 팀이지만 세트피스로는 실점이 2골밖에 없기 때문에 사간도스가 강점인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상당히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트피스 외에도 사간도스가 측면 크로스 공격이 2번째로 날카롭기 때문에 이 측면 크로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이와타의 측면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이와타가 세트피스 실점이 의외로 적다는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간도스가 올 시즌 세트피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인 9골을 넣고 있고, 이 수비수 이 타시로 선수와 황소코 선수를 앞세운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한 사간도스인데,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실점이 2번째로 많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보시는 표와 마찬가지로 세트피스로는 실점이 2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간도스가 강점인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의외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타의 경우에는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고, 사간도스가 2번째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패턴이 크로스 패턴이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막힌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측면을 통해서 득점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간도스의 승리 확률이 그래도 조금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와타 사이드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올 시즌 실점이 16골 중에서 사간도스가 무려 원정에서 13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실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올 시즌 우라와와 함께 무승부가 J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특유의 무자비 면모까지 나온다면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간도스가 수비 상황에서는 크로스와 세트피스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와타가 공격 상황에서 세트피스 크로스로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타 사이드 한 개 정도는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와타의 오른쪽 윙백 스즈키 유토 선수가 올 시즌 5골 4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타가 오른쪽 측면 공격을 살릴 수 있다면 사간도스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제주와 인천의 경기인데 제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직전 전북 원정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는 5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홈에서는 2승 4무 2패로 무승부가 조금 늘어나는 제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는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9승 10무 6패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흐름이 있고 이 4월 인천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뒀던 제주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전 미드필더 이창민 선수가 최근에 결장이 됐었는데 A매치 휴식기에 회복이 됐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창민 선수가 출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K리그에서 실점이 세 번째로 적은 팀이 제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탄한 3백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 4월달에 인천 원정에서 주민규 선수가 이 동점골을 포함해서 2골이나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민규 선수의 골 감각이 절정이라는 점에서 주민규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남길 감독이 A매치 휴식기에 선수단에게 일주일간 휴식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제주 선수단이 체력적으로 상당히 세이브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A매치 휴식기 이전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3승 2무 1패로 패배가 1패밖에 없는 인천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정에서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6개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이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김동민이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수비 쪽의 공백이 조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테랑 미드필더 여름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최근에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여기에 에이스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A매치 기간에 이 몬테네그로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3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무고사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무고사가 올 시즌 K리그에서 11골을 넣으면서 K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 몬테네그로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무려 4골이나 넣고 돌아왔습니다. 이 직전 루마니아전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무고사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무고사의 체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이 무고사 선수를 투입을 한다면 무고사가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고사 역시 지난 4월 제주전에서 선제골을 넣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주민규와 무고사의 주포 맞대결이 상당히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인천의 주포 무고사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무고사가 A매치 기간 3경기를 소화를 하고 목요일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과연 제주 원정을 떠나서 선발 출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고사가 A매치에서 해트트릭 포함 4골을 뽑아냈고 올 시즌 인천이 넣은 골 중에서 대부분이 무고사가 넣은 골이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번 주말 경기 다음에 주중에 바로 경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무고사 선수를 무리해서 출전을 강행을 시킨다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리그 일정에 있어서 상당히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무고사가 선발 출전을 하지 못하거나 결장이 된다면 이 경기는 제주 쪽으로 상당히 기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남길 감독이 선수단에게 일주일간 휴식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인천을 상대할 수 있는 제주이고, 다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압박 라인이 원체 높은 팀인데다가 측면 윙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이 주요 루트인데, 인천의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측면 압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역습 상황에서 간결한 롱패스 한 방을 뿌려줄 수 있는 이명주나 아길라르 같은 미드필더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 뒷공간을 노릴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의 3백 수비가 제주의 3백 수비보다 제공권이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인천이 재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점과 인천을 이끌고 있는 조성환 감독이 이 다름 아닌 제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감독을 했기 때문에 제주 원정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의 무고사가 깜짝 선발로 출전해서 좋은 골 감각으로 한 방을 또다시 보여줄 수 있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 가능성은 충분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안양과 대전의 K리그2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살로몬 뉴스 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K리그2 경기를 굳이 토사장이 집어넣은 의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 23회차에서도 충남 아산과 FC 안양 경기가 딱 한 경기가 들어왔었고, 당시에도 충남 아산의 2대0 승리가 나오면서 16.3% 이변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안양과 대전 경기 역시 상당히 구린내가 나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직전 광주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들쑥날쑥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 5승 3무 1패로 원정에서의 2승 3무 4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안양이고, 대전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7승 11무 11패로 열세이지만 지난 3월 대전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4경기에서는 1무 3패로 대전을 상대로 승리가 없었던 안양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 전적의 상성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2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충분히 이변이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안양이 주전 미드필더 홍창범과 황기욱이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공격자원인 김경중, 조나탄, 아코스티 이 3인방이 최근에 골 감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남 출신의 이 백성동 선수의 빠른 발을 이용한 역습 한 방이 이 주요한 루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를 타다가 직전 충남 아산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10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리그 10경기 7승 2무 1패 극강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대전이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5승 3무 0패 패배가 없지만 원정에서 5승 2무 3패로 패배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5승 2무 3패여도 K리그2에서 원정 성적이 가장 좋은 것이 대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전도 안양 원정에서 승점 1점 이상은 따낼 수 있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대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수 마사 선수와 레안드로 선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전 역시 안양과 마찬가지로 용병자원들의 골 감각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김승섭이라는 토종 공격수가 4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고, 팀의 핵심 수비수이자 주장인 조유민 선수가 A매치 차출 이후에 복귀가 되기 때문에 이 조유민 선수는 A매치를 소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그렇게까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유민 선수가 수비 쪽에 들어온다면 대전이 수비 쪽에서도 안정감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유일하게 승무패 31회 차에 들어온 K리그2 경기이기 때문에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배당에 비해서 대전 쪽으로 너무 투표율이 몰린 감도 있고 최근 분위기 자체는 대전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10경기 기준으로 7승 2무 1패를 달리고 있지만 직전 충남 아산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상승세가 한풀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의 핵심 외국인 공격수 마사와 레안드로의 골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안양 이기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충남 아산전에서 대전이 점유율을 63%나 가져갔지만 선제골을 내준 다음에 충남 아산의 효율적인 역습에 상당히 고전했던 대전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 역시 대전과의 최근 맞대결을 보시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충남 아산이 보여준 것처럼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으로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안양의 공격진에는 김경중이나 백성동 같이 빠른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아코스티와 조나탄 같은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외국인 용병 자원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날카로운 역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이 홈에서 성적이 원정보다 훨씬 좋은 점도 안양의 이변 근거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여전히 대전의 승리 가능성이 근소하게 높아 보이는 것은 안양의 주전급 중앙 미드필더 홍창범과 황기욱이 나란히 결장을 하기 때문에 안양의 중원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최근 안양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대전이 우위를 보이고 있고 K리그2에서 원정 성적이 가장 좋은 것이 대전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대전의 승리 역시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전이 K리그2 원정 성적이 1등이라고 할지라도 최근에 올 시즌 당한 3패 모두 원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안양에게 덜미가 잡힐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경기는 우라와와 나고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나고야의 승리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와 레즈 같은 경우에는 후쿠오카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간도스와 더불어서 올 시즌 9번째 무승부를 캐면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릴 정도로 무자비 면모가 있는 것이 우라와 레즈이고 그래도 홈에서는 2승 5무 1패로 원정에서의 0승 4무 1패보다 성적이 향상이 되는 우라와 레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득점력 역시 홈에서 무려 11골이나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라가 홈에서만큼은 쉽게 패하지 않을 것 같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고야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무 3패로 열세인데 지난해 12월 나고야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나고야를 상대로 2경기 연속 0대0 무승부가 나왔던 우라와 레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저득점 무승부가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측면 수비수 사카이 히로키 선수가 100% 몸 상태가 아니고 중앙 수비수 이누카이 선수 역시 부상으로 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조금은 누수가 있는 우라와 레즈이고 이 주포 공격수인 캐스퍼 주커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공격 마무리에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 우라와 레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6경기에서 15골밖에 넣지 못해서 이 최소 득점 공동 4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15골 중에서 무려 11골이 홈에서 나온 우라와 레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는 한 골 이상은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력은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나고야와 마찬가지로 수비력으로 올 시즌 꾸역꾸역 승점을 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널티킥으로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우라와 레즈인데 그러한 부분은 우라와 레즈에게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교토 상가와의 컵대회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8경기 7승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력 자체가 시원시원한 건 아닌데 나고야 특유의 한 골차, 두 골차 꾸역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성적을 봤을 때 1승 2무 5패로 홈에서의 4승 3무 1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우라와 레즈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원정 나고야를 믿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에서 2연패가 없었던 나고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로 패턴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전 골키퍼 랑거락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수비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전히 공격수 마테우스 선수가 올 시즌 리그에서 3골 4도움으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이 마테우스 선수가 침묵을 하는 날에는 나고야 역시 우라와 못지않은 빈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라와보다도 한 골이 적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나고야이기 때문에 이 득점력이 우라와 레즈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빈곤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비력은 우라와 레즈와 동일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가운데 빈공이 나오면서 이 저득점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세트피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실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 원정 성적이 뒤에서 두 번째인 나고야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나고야가 최근에 8경기 7승 1패의 상승세라고 할지라도 홈발을 받는 우라와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우라와 레즈의 주포 공격수 캐스퍼 주커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훈련 사진을 살펴봤는데 이 캐스퍼 주커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나고야전도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올 시즌 득점력에 문제가 있는 우라와 레즈인데 그래도 홈에서 13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원정에서 6배 이상 많은 골을 홈에서 넣고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우라와가 승점 1점 정도는 따낼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라와 레즈가 세트피스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고야가 세트피스 실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우라와 레즈의 세트피스 강점이 살아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나고야의 주전 골키퍼 랑거락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 역시 우라와에게 웃어주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컵대회 포함 8경기 7승 1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나고야의 경기력이 우라와보다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격 상황에서 여전히 나고야의 에이스 마테우스 선수가 한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방을 보여준다면 나고야가 승점 1점 이상을 따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라와가 페널티킥으로만 올 시즌 4골을 넣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고야가 올 시즌 페널티킥 실점이 없습니다. 나고야 역시 세트피스가 공격 주요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라와가 세트피스 실점이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 1점씩 득점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만 찍으라면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데 우라와의 경우에는 사간도스와 함께 9무로 J리그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이 나고야와의 최근 맞대결 두 차례 모두 0대0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무승부로 투표율이 몰렸지만 그래도 무승부가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고야가 올 시즌 J리그 원정 성적이 뒤에서 두 번째일 정도로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우라와 특유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가장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최근에 풋볼살롱이 홈팀이 1점대 후반 혹은 2점대 정배당을 받았을 때 원정팀 사이드 무패를 잡았을 때 허무하게 홈팀의 승리 정배가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루마니아, 핀란드 경기 핀란드 무패를 잡았다가 루마니아의 1대0 승리가 나오면서 이 우로 정렬 픽을 가져갔을 때 허무하게 이 좌로 정렬 정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라와의 승리가 느껴지는 분들은 나고야의 승리보다는 우라와의 승리 쪽을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나고야의 승리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금액이 총 3번이 이월된 승무패 31회차 현미경 부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